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결국 우려하던 딤돌 대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출 규제 시행일은 12월 2일 영상을 제작하는 시기로부터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상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디딤돌 대출을 건드려서 규제에 대한 드라이브를 건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서 IMF가 우려될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표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해야겠네요. 2017년 1450조 원을 시작으로 2018년 1493조 원, 2019년 1598조 원, 2020년 1637조 원, 2021년 1760조 원, 2022년 1869조 원, 2023년 1988조 원으로 보시는 표와 같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총 생산량을 표시하는 GDP에 대비해 104.3%라는 총액보다 4.3%가 더 많은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정부는 재무건전성, 국가신용등급으로 판단해보면 생각 외로 꽤나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시중경제는 정부의 생각대로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이번 디딤돌 대출 규제의 주요 포인트들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첫 번째는 정부에서 예를 든 것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행 5억 기준 아파트를 대출 가능액 3억 5천으로 봤을 때 5억 곱하기 LTV 70% 마이너스 방공제 없음, 이렇게 진행했을 시 3억 5천의 대출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번번에 변경된 사항으로 보면 5억 곱하기 LTV 70% 마이너스 4,800만원, 이건 지역에마다 다릅니다. 했을 때 대출 가능액은 3억 200만원이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역별 대출 규제를 적용하여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하고 비수도권 및 비아파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에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네 번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를 80% 적용을 유지하나 방공제, 후추담보 제한은 적용합니다. 다섯 번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3억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 시에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신축 분양 당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나 입주기간 시작일이 25년 6월 30일 이내인 경우 기금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두고 12월 2일부터 적용되며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잠깐 여기서 이번에 논란이 되는 MCI, MCG 모기지 신용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MCG, MCI 보험을 드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보증기간의 차이가 있고 보증료 부담 및 대출 한도의 차이가 있으나 결국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모기지 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대출 가능 금액에서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서울은 5,500만원이 차감되고 과밀 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는 4,8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3,200만원, 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이 대출 가능 금액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이러한 금액들이 여러분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시고 대출을 발생하실 때 대출 가능 금액에서 차감되기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을 준비하셔야 하며 결국 최대 대출 금액이 줄어들기에 여러분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시면 예전보다 더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이번 디딤돌 대출 규제의 주요 포인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대출 규제를 하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집 사지 마세요 입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24년 후반기부터 정부는 꾸준히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그로 인해 시장에 어느 정도 맡기고 해결하려는 스탠스를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가격 인상을 가지고 기사와 뉴스로 신나게 떠들어댔고 결국 부채가 감소하기는커녕 역대급 부채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에 정부는 칼을 뽑고 주택 구매를 막기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부분은 왜 굳이 실수요자들을 압박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니네는 봐줄게 하는 부류들은 전세 사기, 신생아, 비수도권,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 정도입니다. 정부에서 니네들은 적당히 봐줄게 하는 부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은 신혼부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생각해봐야 하는 점은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실수요자들을 압박해서 오히려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게 하는 건 아닌지, 5억 이내의 수도권 주택 구매자보다 5억원 이상의 주택 구매자가 더 많은 건 아는지,
오히려 고소득보다 평균소득에 가까운 서민들을 괴롭히는 규제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시행했어야 된다고 감히 판단해 봅니다. 지금 부동산의 양극화는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값은 10억 4천으로 디딤돌 대출과는 아무 연관이 없으며 경기도의 아파트 중위값은 6억 2,500만 원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디딤돌 대출 규제가 누구를 위한 대출 규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서울의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며 오히려 디딤돌 대출과 같이 기금 대출을 받는 게 아닌 은행에서 대출을 발생시켜야 하는 금액들이 즐비한데, 서울을 제외한 인천, 경기도에 있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계신 실수요자분들, 새집에 들어가기 직전의 분들에게 굳이 대출 규제라는 드라이브를 걸어서 무엇이 정부로서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행동은 어떻게 해서든 주택 구매를 하셔서 디딤돌 대출을 하셔야 한다면 어떻게든 빨리 하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12월 2일 이후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금액이 더 많은 금액을 준비하셔야 되고 어떻게든 자본금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부의 스탠스는 매우 단호하고 어느 정도의 타협도 할 생각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디딤돌 대출 규제에 대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자꾸 영상이 길어져 열린 결말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대출 규제는 정부가 심하게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및 정리를 못하는 게 아쉽지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공부방에서 뵙겠습니다.